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어제 올려드렸던 그 MACD 세팅 조금 바꿔서 보는 게 이제 지금 물을 탈 거냐, 새로 진입을 할 거냐,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차트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금 다 베어리쉬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일찍 살 필요 없는데 왠지 저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차트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는 거 하고 어, 단기적으로 파동이 올랐다 내렸다. 왜 제가 한 번씩 인터미디얼 라인이 올라갔다가 한 파동 끝내고 내려올 때 니어텀 라인이 피곤해서 눌릴 것 같다. 이런 설명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것만 해도 짧은 3주에서 12주 뭐 그런 파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긴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를 봐야 하는 때이라서 제가 그 MACD 그 차트를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세팅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이거 그러니까 제가 주소를 쉐어해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TD 차트고요. 뭐 다른 차트도 똑같아요. MACD는 어느 브로커리지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MACD를 찾아요. 아, 그 전에 이제 여기 차트 다른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얘는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리무브 하고 어플라이 하면 지워져요. 이 상태에서 MACD를 클릭하고 Add Select 하면 여기 뜨죠?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로 가서 제가 패스트 랭스를 5일 잡고 20일 잡고 이걸 50일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리고 제가 이건 지금 쿼러로 보고 있는 건데 쿼러로는 그냥 여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내려왔다가 그냥 긴 상승 한 거예요. 여기 잠시 짧은 조정하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낮은 조정이었죠. 그냥 어, 이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긴 차트로 보면 이래요. 이 쿼러를 월봉으로 바꿔볼게요. 자, 월봉으로 바꿨을 때도 보면 여기 이렇게 깊은 조정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했고 리만 사태 때 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굉장히 조정 깊이가 깊죠. 깊이가 깊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차트에서는 이 월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시라고 올려드린 거였어요. 근데 뭐 다른 길이를 봐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주봉, 특별히 주봉. 왜냐면 이 주봉으로 볼 때 여기 이렇게 깊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짧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거 좀 더 짧은 차트나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매집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게 지금 계속 추세가 상향돼서 올라갈 건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이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변동 구간이 생기잖아요. 이런 변동 구간이 생기고 나서 정말로 상승하는 구간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을 주면서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 상승 이 베어마켓 랠리죠. 이런 베어마켓 랠리가 있지만 이 베어마켓 랠리는 또 굉장히 강한 랠리거든요. 여기서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굉장히 강한 랠리예요. 이런 랠리가 와. 근데 이런 랠리를 보는 거는 이제 짧은 차트, 다른 차트로 보는 거고요. 뭐 이걸로 봐도 되는데 이 차트를 세팅해 드린 이유는 여기 MACD 선이 처음에 여기 한번 이 5일 이 초록색 선 빠른 선이 0 기준으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 보라색 선이 이제 슬로우 선인데 이 슬로우가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얘가 올라갔다가 얘를 이 보라색 선을 끌어올리려면 내려가서 데리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반대로 위에 있을 때 이 초록색 선이 보라색을 끌고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서 얘를 다시 끌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밑으로 보라색 선이 빠졌죠. 이게 장기적인 이 불추세를 나타내 주는 게 이 보라색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선을 당겨서 올리면서 보라색 선이 점점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영선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올라와서 다시 살짝 밑으로 빠졌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상태만 해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보라색 선이 점점 상향해서 올라와요. 상향해서 올라오면서 이 보라색 선이 0을 위에 0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장기적인 슬로우 선이 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이 상승이 이제 컨펌이 되는데 굉장히 늦죠. 여기에요. 주가로 보면 여기가 30일 여기 저점 여기 골드 크로스 났을 때가 19.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 30% 정도 차이가 나요.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매수 매도를 위해서 세팅한 차트가 아니라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초록색 선을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골드 크로스가 나면 찬스죠. 이 베어마켓 랠리도 이렇게 해서 랠리가 한번 오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여기서 랠리 와도 여기서 이 아래 위로 이게 주봉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가격대가 그 트레이딩 렌즈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이건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는 보라색 선이 굉장히 이격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많아서 맞고 떨어지는 장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육안으로 이걸 보고 차트를 익숙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 이거는 반등해도 다시 맞고 떨어질 차트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판단에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츠모쿠 클라우드를 같이 킬 거예요. 이츠모쿠 클라우드를 add select apply 해서 이제 같이 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빠른 선이 그러니까 패스트가 슬로우를 끌어내리고 이렇게 차트를 끌어내리면서 구름대 주봉에서 구름대 밑으로 빠졌죠. 빠졌다가 반등을 계속 여기서도 트라이를 한번 했고 여기서도 트라이를 했어요. 트라이를 했는데 그냥 쭉 빠졌죠. 근데 이게 이 전에 있는 앞쪽 차트도 좀 보고 설명을 드리면 좋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갈 때 구름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나도 얘네가 구름대 밑에 있으면 올라가도 먹을 게 없어요. 도로 맞고 떨어져요. 지금 여기서 구름대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이 구름대 위쪽으로 올라가 주면 좋은데 못 올라가고 다시 구름대 여기 하단 맞고 다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랠리가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작은 랠리지만 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MACD 히스타그램이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이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선이 이 영선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벌어졌던 것보다 차트가 지금 바닥을 이게 여기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변동장이거든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골드 크로스가 나고 그래서 골드 크로스가 나면 여기 이제 빠른 저점 매수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찬스 보고 랠리를 올라탈 수도 있고요. 뭐 트레이딩 하면서는 여기에서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고 얘가 0 위로 올라섰어요. 빠른 선이. 그리고 히스타그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MACD 히스타그램이 가장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치면서 이제 살짝 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이게 큰 스케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얘가 장기선이 0위로 같이 올라왔을 때 여기를 보면 구름대 위에 올라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하다가 다시 패스트가 먼저 빠져요. 먼저 빠지면 이게 시그널을 주는구나. 이거 다시 저점을 확인하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구름대 하단을 뚫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으면서 차트가
오랜 하락을 하고 바닥을 굉장히 오래 다지면서 쬐끔쬐끔 슬금슬금 차트가 우상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향을 하다가 보면은 주봉에서 구름대 밑으로 확 빠지지 않고 지지받고 계속 올라가죠. 이 올라가는 동안 보면은 이 슬로우 선이 0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 0 밑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이치모쿠 클라우드 하단을 뚫고 내려오는 차트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다시 이전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너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히스타그램을 보는 거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말아 올리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그러면 여기서 저점 매수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한다고요. 하긴 하는데 굉장히 두렵겠죠. 이 앞쪽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두려울 수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라 아마 새로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다시 이 빠른 선이 0 위로 여기서 골드 크로스를 내고 0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찬스를 보고 매수를 하는 찬스가 될 수 있겠죠. 이 부분. 그리고 나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오는데 이때쯤 됐을 때 보면은 이 후행선, 이 빨간 선, 얘가 주가벽을 뚫고 올라오는 요런 모양이 됐을 때거든요. 26주 후니까 이 차이가 있죠. 이쯤이니까 얘는 주가는 한 이쯤일 거고 여기 선이 뚫고 올라오는 모양이 보이고 여러 가지 한 가지 여기 이렇게 해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이치모쿠 클라우드는 볼 때 이 후행선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 주가 벽 있죠. 이 주가 벽을 상향하면 상승의 추세를 유지한다. 상승의 추세를 전환한다. 혹은 상승의 추세가 유지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MACD가 다시 모아라 올리면서 페스트가 여기 골드 크로스 내고 요쯤에서 골드 크로스 낼 때 위쪽으로 상방으로 올라가나 보다. 이게 가장 빠르게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시그널이 이 베스트 라인이 0 위로 상회하는 요 시그널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마 이 후행선 이게 그 다음 선일 거고 얘랑 걔랑 거의 동시에 요 시그널이 나왔을 거예요. 이 슬로우 선이 0을 상회하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뭐 계속 짧은 트레이딩을 이게 주봉이니까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짧은 차트를 보고 하겠지만 추세적인 걸 이렇게 볼 때는 요렇게 주봉에서 이치모쿠 클라우드 하단을 왔다가 올라가서 상승하는 차트가 생기면 구름대 위로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 슬로우 선이 여기를 하회하지 않으면 이게 하향으로 이렇게 하회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눌렸다 올라가고 하는 모양이 생기면서 이제 살짝 여기 이제 트레이딩 레인지 주고 뭐 여기서는 뭐 헤드앤숄더 만들어주고 확인하고 찍고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럴 때 이렇게 슬로우 선이 0 위에 상회하고 있으면 추세가 상향으로 계속 유지된다. 요거를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여긴데 그럼 너무 늦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 여기에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그냥 도루묵 인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잘못하면 2007년 12월에 2006년 10월쯤에 확인하고 샀는데 이걸 매도 시그널로 보면 오히려 뭐 배당을 받고 그러지 않는 한은 오히려 더 손해인 거예요. 물론 아주 뒤로 가면은 장기적으로는 더 우상향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분할 매수로 이렇게 요런 찬스가 생겼을 때 분할 매수를 했다면 올라갔을 때 여기 이제 트레이딩 레인지 이런 거 생겼을 때 이거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 차트에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 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모양인가?
지금은 구름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영 아니올 시다예요. 아직은 영 아니올 시다고 여기에서 찬스를 한번 보는 골드 크로스가 있었죠. 올라갔다가 얘가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내면 얘가 더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내려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그 라방으로 여기 디스코드 라방에서 설명드렸던 그 녹화 안 올린 그 부분이 뭐냐면 주봉에서 이츠모쿠 클라우드의 요 음운이 시작되는 요 피리어드 기간 피리어드 여기에 왔을 때 얘가 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얘가 시작될 때 이만큼 땡겨서 올려줘야 돼요. 그런 힘이 있을까? 이제 이게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를 안 내고 골드 크로스로 위쪽으로 뭐 그게 쇼커버링 플러스 쇼 스퀴즈든 어떻든 이 위로 올려놔야 돼요. 300 얘는 지금 이제 QQQ인데 363 스파이로 가면 뭐 얘는 여기 442 위로 올라와 있어야 돼요. 이 위로 올라와 있어야 여기서 지금 어바우트 데드 크로스예요. 어바우트 데드 크로스인데 이제 다만 하나 믿고 있는 게 여기 이제 지지대가 있다는 거죠. 이 지지대를 과연 뚫을 것인가? 이제 그게 퀘스천인데 그거는 보면 알겠죠. 보면 알 것이고 요런 시그널 줬을 때는 이제 여기 매도하고 현금 확보하고 해지하라고 뭐 그 이날 써드렸죠. 해지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요 주에 이제 해지하고 해지 물량을 뭐 익절을 하려면 하고 뭐 이제 다 그건 이제 개인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바우트 데드 크로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8일날 13일날 변동이 예측이 되죠. 변동 무서운 변동이 있을 것 같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8일날 제롬 파웰이 나와서 더 두고 보겠다. 뭐 별일 없이 그냥 올랐다 내렸다 그냥 장에 그냥 다이내믹한 아래 위치기 뭐 요 정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9월 13일까지 우리 기다려 봐야 되죠. CPI 그게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푸틴이 자꾸 저렇게 가스관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뭐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조심해야 되는 자리라는 건 분명하다. 근데 이게 이거 다 버리고 도망가기에는 또 뭐한 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니까. 갑자기 푸틴이 마음이 바뀌든지 뭔가 누군가 진짜 해자가 나왔어. 해결 솔루션이 정말 생겼으면 위로 그냥 그대로 슈링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는 거야.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로 가져갈 물량은 쭉쭉쭉쭉쭉 해갖고 분할 매수한 것들을 이제 들고 있고 하지만 이게 여기를 뚫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에서 리스크를 볼 수 있나? 어떻게 될지 아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확인하는 거. 이게 추세가 어떻게 갔는지 확인하실 때 보시라고 요거를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플라스크를 눌러서 remove all 지운 다음에 OPQRST 스펠링으로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도 쳐도 된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렌드 퀄리티, 애드 셀렉트, 그 다음에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 애드 셀렉트, 어플라이, 오케이. 이게 이제 추세에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볼 때 제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이게 파동은 일봉에서 파동은 3주, 그러니까 12주 정도 가요. 이게 밑에부터 이거 1, 2, 2주, 3주 뭐 이렇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2주 기본인데 더 많이 가기도 해요.
앨리스트 12주라는 거지. 12주에 또 끝난다 이건 아니고 뭐 이게 딱딱딱딱 12주마다 딱딱딱딱 끊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덩이 올라가고 여기 한 덩이 올라간 다음에 풀백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됐을 때가 뭐냐면 이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를 보면 요 밑에 0에 와 있죠. 추세 없음. 그 다음에 다시 50을 치고 올라갈 때 50을 상향하면서 파동 하나 생기고 파동 끝내고 여기 추세 없음. 다시 50 치고 올라갈 때 추세 생기고 여기 끝나면서 추세 없음. 이게 아까 그 슬로우가 0을 치고 올라갈 때 패스트가 뭐 월봉으로 보면 패스트가 0을 치고 올라갈 때 혹은 주봉에서 슬로우가 0을 치고 올라갈 때 이제 그런 파동 덩어리예요. 하나, 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얘는 이게 항상 이게 50을 치고 올라갈 때는 상승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든 위로든 파동 덩어리를 표시해줘요. 이게 밑으로 파동 내려갈 때는 여기 다시 50 치고 50 여기 하방 파동 덩어리. 그랬죠. 그러면 지금을 볼게요. 지금 뭐예요? 추세 없어.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쿠핑한 얘가 지금 여기 저점에서부터 상승했다고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차트를 볼 때 이게 조금 이 저점을 잡고 이렇게 채널을 해서 위쪽으로 상향하고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파동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파동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파동 하고 여기 파동이 없는 자리 여기서부터 파동이 없었고요. 파동이 없이 결정을 못 하다가 요만큼이 결정을 못 하다가 여기서부터 하락을 하는 스쿠핑 파동 여기까지 하고 지금 추세가 없는 거예요. 추세가 없는데 이제 추세가 상향으로 생길지 하향으로 생길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봉 뭐 하나 두 개 생기고 주봉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변동폭이 크니까 이 주봉에서는 왔다 갔다 할 때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나 이거나 추세적인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차트니까 이게 지금은 추세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트레이딩 레인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잡힌 상태에서 추세가 없음이다가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히스타그램이 아래로든 위로든 생기면서 이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가 50을 상회하면서 100에 올라붙이는 이런 파동이 생길 거예요. 그게 위던 아래던. 그리고 여긴 굉장히 길었지만 이렇게 길지 않고 보통은 요만큼 정도 돼요. 그러니까 3개월, 12주. 보통 12주, 15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만큼이 내렸으니까 이게 하락인지 이게 지금 가격 자체는 하락이지만 지금 이 큰 추세의 파동을 읽을 때는 추세가 없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무섭다는 거. 아래로든 위로든 여기에서 추세가 결정돼서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앨리스트 12주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2주로 그런 게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쿠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의 파동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서 돌려서 얘는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는 이 50을 상회할 때 그게 아래든 여긴 아래든 위든 상관없이 추세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나타내 주는 거고 추세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는 히스타그램을 위쪽으로 뜨는지 아래쪽으로 뜨는지를 보고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봉이니까 그렇게 해서 주봉의 그 큰 추세 일봉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시되 주봉과 월봉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하향으로 진행 중인데 뭐 이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막 목숨 안 건다는 거죠. 막 묻고 더블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향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스쿠핑해서 내렸을 때 바이 더 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볼 때 이 추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막 5분 차트, 15분 차트, 일봉 차트 보면 여기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샀더니 오르고 샀더니 내리고 팔았더니 오르고 이게 너를 뛰어서 트레이딩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일주일 한 달 너무 잘했는데 2, 3일 만에 벌었던 걸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확인이 돼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상승 추세일 때는 꼭지 올라가서 이런 시그널 주면 팔았다가 와가지고 내가 기준을 뭘 잡느냐죠. 뭐 31선 잡고 하느냐, 21선 잡고 하느냐. 21선 잡아서 21선 하회했다가 내려와서 스쿠핑해서 떠갖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눌려서 21선 딱 터치했을 때 매수. 혹은 뭐 볼린저 밴드 벽 켜놓고 그게 중간선 21선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RSI가 50에서 60 상향할 때 근데 요렇게 올라갈 때는요 30, 40 갔을 때 사도 돼요. 이렇게 상향할 때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향이야. 이렇게 하향일 때는 30 갔다고 사면 안 돼요. 30 갔다고 사면 살짝 떴다가 저점을 갱신하고 더 아래 저점을 만드는 차트가 나오는 그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주봉 차트가 이렇게 하향일 때는 일봉이나 뭐 짧은 차트에서 잘못 사면은 RSI 30에서 사면 뭐 거기보다 더 뭐 3, 4%, 뭐 5, 6% 혹은 10%, 20%더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시고 하시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라 제 언어로 나는 머릿속에 있는데 이게 내가 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납득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단 설명을 저는 아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너무 지금 힘든 장인데 힘내시고요. 저도 처음 보는 장이죠. 처음 보는 장인데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서 그렇다고 다 버리고 도망갈 순 없어. 이런 생각도 있고요. 나눠서 이건 11월 뭐 1월 뭐 어쨌든 조정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봉 200선까지 가는 조정이라고. 주봉 200선 거의 왔을 때 마삼 막 이렇게 떠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이제 올라가면서 홀라당 이제 익절했는데 이제 다시 매수를 해요. 저는 그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더 떨어지면 더 사야죠. 그런데 굉장히 천천히 나눠서 사고 현금은 30% 정도는 추세가 돌아섰을 때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는 이제 잘 들고 있어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게 가격이 너무 예뻐지니까 자꾸 사게 돼서 한 번씩 막 또 더 많이 원래 사기로 한 것보다 더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면 또 반등하면 냅다 물론 무서워서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 모르겠어. 이거 진짜 너무 뉴스나 영상들 보면 이게 너무 무서운 장이잖아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당연히 힘들죠. 성장률 가지고 있잖아. 가지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런 애들은 마이너스를. 그럼 어떻게? 안 봐. 물도 저는 추세 돌아서기 전에는 안 타요. 안 봐. 그런 애들은 안 봐. 안 보고 버틸 수 있는 애들은 버티고 하지만 새로 내가 줄 서려고 왜냐면 지금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 너무 우량주인 애들이 가격이 많이 착해지고 더 착해질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있지만 어쨌든 이 모든 상태가 언제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추세가 돌아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추세가 돌아서는 날이 왔을 때
이미 너무 올라서 나 안 살래.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주봉 추세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포모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추세가 돌아선 다음에 사는 건가 이 정도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